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듀 전병칠입니다. 전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몇 가지 오해하기 쉽고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략 한 10가지 정도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봄으로써 기본적으로 전기에 대한 맥락과 개념을 가지신 후에 이 전기를 알아가시면은 조금 더 재밌고 흥미로운 공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직접 타이핑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타이핑하는 내용과 그리고 부가 설명하는 것까지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지식의 이 지평을 더 넓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기 에너지는 일종의 흐름이 아니라, 즉 전기 에너지 자체의 흐름이 아니라 사실은 전자의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물리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미시적인 흐름을 보는 분들의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자의 흐름이 아니라 사실 더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전기공학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의 흐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것이 그 정도로서 준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류가 흐를 때에는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전자기적 현상으로 우리가 다양한 이 기기를 동작하고 다양한 부하들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조금 단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하의 단위가 있고요. 전하의 단위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쿨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암페어이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 전하와 그 다음에 전류의 단위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위로서는 저항, 옴, 그 다음에 전력, 와트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이 끝나는 순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전류에 대한 단위인 암페어는 꼭 반드시 제대로 그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전기 처음 배울 때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전류의 흐름은 어디서 갈까요? 전류 흐름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전자의 이동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류와 전자의 흐름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전류는 보통 양,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아시고, 이제 전자는 그와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정의할 때 전류의 흐름을 양에서 음으로 하였지만, 이 점차적으로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미소전류의 이동, 전자의 이동을 알게 되면서 이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부가되었다고 설명하는 게 옳은 표현이겠네요. 그 다음에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죠.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옴의 법칙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옴의 법칙은 V는 IR이라고 하는 이 공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옴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옴의 법칙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법칙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키르요프 법칙을 설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또 맥스웰의 정리 같은 것을 보실 수도 있고, 뭐 줄의 법칙을 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압, 전류, 저항 이 셋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옴의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됩니다. 다음에는 전기 회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 회로는 직렬이나 병렬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는
전체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원이나 혹은 이 부하, 그리고 전원과 부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가는 전기가 가는 전로, 즉 길도 이 직렬이나 병렬로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전원이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의 특징과 그 다음에 부하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의 특징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또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또 이 직병렬 사이에 어떻게 전압의 변화가 있는지는 이 전원을 여러 개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 전압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이 부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전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까지 충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번째를 볼까요? 6번째는 이제 전력이라는 말이 한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전력은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거나 혹은 사용되는 일종의 속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속도이며 이 단위는 와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력은 보통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혹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사용하는 속도를 말할 수도 있죠. 뭐 200와트니 뭐 1000와트니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 전력에 대한 소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시간의 개념을 넣게 된다면 와트, 시, 흔히 와트 아워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전기 요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 즉 전력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알 때는 뭐 큰 일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7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7번째는 도체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죠? 전기가 쉽게 흐르고, 다음에 이제 부도체를 이제 절연체라고 하는 말도 사용되게 됩니다. 전기가 쉽게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선의 재료 같은 것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금, 은,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충 우리는 그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이 구리를 주 도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이 벽 안에 있는 전선들의 재료는 대부분 이 구리이죠. 그리고 부도체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부도체는 전기를 잘 흐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선 주변을 덮게 되는 이런 이 절연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선 피복을 덮고 있는 이 다양한 고무 형태나 합성 수지 형태의 물질들이 모두 다 부도체이면서 절연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전기가 쉽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또 전기가 쉽게 흐르기 때문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8번째는 이러한 사실들. 자, 전기, 모터. 우리가 모터는 이제 전동기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모터와 발전기, 자, 그리고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원리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전기 저 처음 배울 때 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공부가 계속 될수록 이 세 가지가 더 이상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 이 전자기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전기가 자기로 만들어지고 이 자기가 전기로 만들어지는 그 상호 변환 속에서 우리는 모터, 즉 전동기와 발전기 그리고 변압기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만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원리가 될 건데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흥미로운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점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정말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파가 뭘까요? 이 전기파, 자기파가 사실 이 전자파입니다. 전자파 현상은 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 이거는 전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파, 마이크로파, 그리고 무선 통신과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이 있다라는 말보다는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조금 더 좋겠네요. 이제 전기파, 자기파라고 하는 내용들은 보통 이제 전기 초보자에서 조금 넘어갔을 때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되는데요. 맞아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디오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이 전자기파를 알게 되면서부터 더 심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이 전기를 처음 배울 때 아주 흥미롭게 기억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 다음은 또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요. 전기는 항상 안전을 가장 우선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기는 사실 안전이 바로 최우선 사항입니다.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기 시설을 공사하고 유지 보수할 때에는 관련된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도체, 즉 충전되었을 때 이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전기 분야는 이 초보자가 쉽게 만질 수도 있지만 이 반대로 꼭 전기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만져야 하는 그런 상식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10가지의 사실들, 이게 바로 전기를 공부하는 초보자분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전기 공부가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